자, 2022 개정 공통국어 1 창비교과서 1-2 브로콜리 펀치의 두 번째 할게요. 자, 29쪽 A번 단락이에요. 갈게요. 자, 글씨 괜찮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이런 말 쓰나 모르겠네. 어떤 속담을 인용했어요. 일단은 먹고 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배고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먹고 하자 이런 뜻. 목소리에 아직 웃음기가 남은 안필순 할머니가 있으실 기회를 쥐어주었다. 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관악산, 그것도 한참 중턱, 금강산에는 되지도 못할 풍경이었지만 아까 금강산도 식후경 그랬는데 여기는 금강산 아니고 관악산이에요. 자, 풍경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고분고분 먹었다. 새콤한 것을 먹은 입에 침이 확 돌며 음식이 자꾸자꾸 땡겼다. 원준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오른쪽은 브로콜리예요, 김밥을 2개씩 집어 입에 우겨놓고 있었다. 뭔가 심리적인 아픔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풀어졌기 때문에 식욕도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도 원준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었다. 심리적인 갈등 때문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풀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김밥은 금시에 없어졌지, 금세 없어졌지만 이런 거, 자, 옛날에 이런 거 참 본문에서도 내기도 내요. 문법이 들어가면 혹시 모르니까, 자, 맞춤법 아이가 아니고 어이예요. 금세 없어졌지만 아까부터 빵빵해서 수상하다 싶던 안필순 할머니의 배낭에서는 유부초밥에 양갱이, 뻥튀기, 얼린 보리차까지 먹고 마실 것이 끝도 없이 나와 굉장히 인심 후하신 분인가 봐요. 먹을 걸 잔뜩 싸왔어요. 우리 무릎 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마음껏 씹고 삼켰다. 속이 후련해진 거예요. 심적인 게 다 씻어 내려간 거예요. 밥은 미지근하고 과일은 군데군데 갈변되어 있었지만 색깔이 좀 변해 있었지만 눈물나게 맛있었다.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까? 생각해봐.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까? 일단 마음에 뭔가 고민 있고 그러면 밥 먹어도 밥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민이 풀린 거예요. 물론 할머니의 정성도 있고 그 마음 써주는 고마움, 정성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거, 고민하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맛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고민이 풀려서 속이 후련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좀 더울까 봐 껐는데 괜찮아? 땀이 식어서 그런가? 너는 머리 있는 쪽이 틀면 더울 거거든? 그래서 여학생들 이쪽 벽에 추우면 얘기해. 응? 나 좀 땀이 좀 나서 흘려서 그런 거 좀 썰렁한 느낌인데. 자, 일단 춥지 않다고 넘어갈게요. 자, 그때였다. 갑자기 유부초밥을 씹던 원준이 윽 하며 인상을 확 찌푸렸다. 부정 아니에요. 이제 풀려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씹었는가요? 바라보니 원준은 브로콜리를 쳐들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터진다. 자, 뭐 때문에 손이 브로콜리 펀치로 바뀐 거였던 거예요? 상대방을 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였던 거잖아요.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펀치로 바뀌었던 건데, 손으로 바뀌었던 건데, 그 고민, 갈등 이런 게 풀어지면서 원래대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터진다. 브로콜리가 변함, 사건과 분위기의 전환, 긴장감 유발 그랬는데, 자, 터진다. 문제 해결을 암시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문제 해결 암시. 사건과 분위기의 전환 중요해요. 여기서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하는 건 집중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터져? 뭐가? 모두 이쑤시개를 그대로 든 채 놀란 거예요. 원준의 브로콜리 시선을 보았다. 계속 윽윽 하는 소리를 내던 원준이 이번에는 연두빛 팔목 중간쯤을 꾹 부여잡았다. 자, 얘들아, 잠깐만. 인상을 확 찌푸렸다. 쳐다보았다. 요거 뭐예요? 서술 묘사 대화 중에 뭘까요? 인상을 확 찌푸렸다. 묘사는 묘사인데 외양 묘사일까? 행동 묘사일까? 묘사 좋아요.
요거 인상묘사처럼 외양묘사처럼 보이죠? 근데 행동묘사로 보는 거예요. 자, 요거 행동묘사예요. 용어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 거예요. 행동묘사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도 있죠? 그러면 행동묘사와 대화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큰 따옴표가 반 이상 있다. 그러면 무슨 전개? 전개가 들어가는 말이 극적 전개밖에 없어요. 극적 전개예요. 자, 사건 전개로는 극적 전개고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으로는 시우 집중하고 용어 학습 다 외우고 있지? 자, 극적 제시 직접 간접적 성격 제시부터 한번 외워볼까? 간보극장이다. 간접적 성격 제시. 그 다음에 보여주기. 다른 말로 쇼잉.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올해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뭐 되었어? 다시 한번 자. 간접적 성격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 간보 극장. 쇼잉.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사건 전개를 따지면 이걸 뭐라 그래? 극적 전개. 다 외웠어? 왜 눈을 숙여? 왜? 다 외웠어? 못 외웠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아까 쑥스러우니까 자, 간접적 성격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 쇼잉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 요걸 사건 전개를 따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극적 전개. 자, 극적 전개하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다시 한번 전개 속도 전개라고 쓸까? 전개 속도 빨라 느려 얘들아? 너무 쉬운 거 물어보나? 느림.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개를 지연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동감은 강하다. 생동감은 강하다. 연두빛 팔목 중간쯤을 꾹 부여잡았다. 행동묘사예요. 안에서 뭐가 자꾸 터지는 것 같아. 고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터진다니 모르겠어. 작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따끔거리면서 터져. 자, 앞에도 마찬가지고 분위기 전환과 긴장감의 고조. 이 작은 불꽃 같은 것들 지시하는 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정확히 무슨 느낌이야? 더럭 겁이 나서 물으려는 참이었다. 원준이를 마음 깊이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안필순 할머니와 박강석 할아버지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가 원준의 브로콜리 줄기를 부여잡고 얼굴 가까이로 잡아당겼다. 유심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여기 나도 얼굴을 들이대자 보였다. 노랗고 작은 점이 고개 터지는 거였던 거예요. 브로콜리 윗부분에 보글보글한 작은 봉우리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쑥 길어나 그 끝부분에 노란 실금이 가 있었다.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거죠. 쌀알만큼 작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분간할 수 있는 크기였지만 우리는 모두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거 꽃 아니야? 맞지? 그 실금이 가 있는 게 꽃의 모양이에요. 브로콜리가 원래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자라도록 개량해서 만든 채소긴 한데, 그러니까 그 브로콜리 자체가 꽃봉오리 부분인가 봐요. 시상해. 그럼 이 조그맣고 짜잘한 게 이게 다 꽃이야? 자, 이런 거 사투리죠? 사투리냐 뭐냐? 사투리처럼 봐야겠죠? 자, 이런 거 인물의 성격이 어쨌든 순박한 성격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면 인물의 어떤 순박함 이런 거 알 수 있어. 그럼 자, 성격 제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적 성격 제시, 간접적 성격 제시? 내가 혹시 직접이라고 했었냐? 안 했죠? 나도 모르게 말을 자꾸 잘못할 경우 있어서 간접적 성격 제시예요. 간보 극장이에요. 이건 일단 간접적이라고만 쓸게요. 자, 집중하자. 자, 우리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숨을 죽였다. 긴장한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커다란 브로콜리 가장자리 여기저기서 툭툭 하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자, 요거 이렇게 연결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작은 불꽃 같은 것들, 노랗고 작은 점, 그 다음에 꽃봉오리, 요거를 뭐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원과 놈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이내 처음 나온 봉오리 끝이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뾰족한 총알 모양의 꽃자루가 쏙 올라오더니 그 끝에서 길게 돌돌 말린 샌도는 꽃잎이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비집고 나와 조금씩 펼쳐졌다. 뭐예요? 진술방법. 문체 뭐예요? 이렇게 직유법, 운유법 들어가면 묘사예요. 잘 모르겠으면 직유법, 운유법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색깔, 높이, 크기 이런 것들 관련된 게 나온다거나 직유법, 운유법 이런 게 관련된 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진술방법으로는 묘사예요. 알았죠? 큰 따옴표 없다고 큰 따옴표 없다고 무조건 서술은 아니에요. 여기는 묘사야. 그러면 자, 극적 전개가 되는 거고요. 몇 분이 지났을까? 이건 서술. 드디어 최초한 송이가 완전히 개화했다. 꽃이 피었어요. 넉 장짜리 꽃잎이 곡갈 모양으로 고개 숙인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이 꽃 첫 번째 꽃을 따라 나머지 봉오리들도 경쟁하듯 쏙쏙 피어나기 시작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 잠깐 볼까요? 브로콜리의 개화, 꽃이 피는 것은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즉 마음고생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색깔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됐죠? 아이고 참 예쁘네. 응 정말 예쁘다. 장관이네 장관이야. 자, 꽃 피는 걸 뭐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감탄할까요? 원준의 고민이 갈등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 기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한마디씩 왜인지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거 맞춤법 이런 것도 조심하고. 왜인지에 줄여서 왠지예요.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아. 생명이 탄생되는 걸 본 거예요. 경이로운 그런 거고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꼭 갓 태어난 아기 동물을 내려다보는 듯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생뚱맞게 내용이 바뀌어버렸지. 갈등 해소된 것에 대한 기쁨이죠. 가슴속에서 뭔가 벅차올랐다. 꽃이 피었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마음고생이 해결되는 걸 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준의 갈등이 해결된 것 이렇게 바꿔서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에 대한 뭐 안도감이라든가 기쁨 뭐 이런 걸 표현한 걸로 봐도 괜찮겠어요. 난 원준의 어깨 쪽지 마구 쓰다듬었다. 어떤 의미예요? 위로와 격려예요. 고생했어 이런 거죠. 써드려요? 그래? 뭐 위로? 어쨌든 그동안 고생했다는 거지. 위로. 잠깐만 다시 써드릴게요. 자, 위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기분 되게 이상하네. 원준이 브로콜리를 내려다보면 말했다. 눈가와 이빠가 한결 풀어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 그래 이제 다 나왔다. 박광석 할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었다. 같이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시간이나 지났을까? 원준의 브로콜리는 커다란 꽃뭉치가 되었다. 모든 봉우리가 저마다 한껏 펴나 가장자리 꽃은 축 늘어지고 가운데 꽃은 꼿꼿이 하늘로 뻗어 마치 화려한 상들리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무슨 법? 직유법. 직유법 나오면 아까 뭐라 그랬어? 직유법, 은유법 나오면 진술 방법은 묘사. 비유지. 표현 방법은 비유인데 진술 방법으로는 묘사. 손끝으로 꽃송이 하나를 살짝 쥐어보니 깜짝 놀랄 만큼
맵사냥이 물큰 퍼져나왔다. 평범한 꽃향기와는 다른 훨씬 강렬하고 정신을 청량하게 해주는 향이었다. 자, 브로콜리 꽃의 향기에 대한 인식 그랬는데 그만큼 원준의 고민이 있는 거를 같이 걱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때 훨씬 더 청량하게 느낀 모양이에요. 우리는 번갈아 가며 조심조심 브로콜리 꽃 뭉치를 쓰다듬었다. 이게 아까 브로콜리 꽃이 뭐의 의미였죠? 갈등이 사라진 것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그 뭉치를 쓰다듬는다는 건 그만큼 똑같이 아까 등을 쓰다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외울 필요 없겠다. 위로이면서 동시에 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를 수능에 또 이렇게 뒤에 어떤 의미가 파악할 수 있는 확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나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쓰다듬는다의 의미는 이렇게 칭찬하듯이 좀 다르게 추가한다면 위로하듯이. 보통 위로는 나쁜 상황일 때 하지만 그동안 고생했어.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예요. 손길이 스칠 때마다 꽃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향기를 내뿜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진한 향기를. 아마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거가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을 거라고 한 거고 아마 이 매콤 달콤한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닿을 거야. 지금 아마 못해도 관악산 산책로 초입까지는 충분히 향긋할 거야. 좀 과장되게 했지만 그만큼 고민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나는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대화 중에 대화로 따지면 뭘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은 단표 달게요. 생각한 거니까 이렇게 잡아서 독백으로 잡아도 되겠어요. 심리예요, 심리. 나는 뿌듯했다. 같이 마치 원준이 스스로인 것처럼 공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결말이에요. 얘들아, 주제의식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전화? 주제가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해봐. 요즘 잘 나오진 않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저번에 춘향전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왜 싸우는지가 드러나는 게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길게 해준 거예요. 거기가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절정 부분. 그게 최고조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결된 거야. 결말에서 주제가 명확히 드러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 앞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자, 결말. 결국 우리가 산을 내려온 것은 해가 슬슬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 서울대학교 앞쯤에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잔뜩 지친 박광석 할아버지와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격렬하게 막 소리도 치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왔네요. 안피 쓴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 보낸 뒤 원준과 나는 서로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원준은 브로콜리 꽃을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 그 모양이 꼭 무슨 기쁜 일이 생겨서 꽃다발을 하나를 받아 안고 가는 사람 같았다. 우리가 축하할 일이거나 있을 때 이럴 때 꽃다발을 주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 권투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신경 변화가 아니고, 자, 심경의 변화 좋아요. 자,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자, 그러나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건 아니다. 나는 발을 뭐라고 써 있나요? 글자 깨져버렸네. 뭐라고 써 있어 책이?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앞에 무슨 글자야? 발이야? 발을 콩콩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기쁜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갈등이 심리적 고민이 사라졌으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날은 땀을 잔뜩 흘린 터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온몸이 노곤노곤해 바로 잠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우니 그렇지 않았다. 소풍 다녀온 아이처럼 즐거움과 흥분이 남아 그만큼 원준의 고민 해결에 깊은 거예요. 자, 아이처럼 비유, 지휘법이고요. 눈을 감아도 눈꺼풀 뛰어오는 온갖 장면들이 스쳐가는 탓이었다. 그동안 원준이 고민했던 것들, 그런 모습, 또 위에서 노래 부르면서 기뻐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른 탓이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왼쪽으로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렀다 하며 오늘을 두서없이 복귀하기 시작했다.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회상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때에는 이건 쓰진 않을게요. 전전반측 그러는데 이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건 아니에요. 구른다라는 뜻이에요. 반대쪽 어깨로. 근데 고민해서 하는 건 아니죠. 즐거워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틀린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원준이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새삼 조금 섭섭했다. 다 알고 싶은 거죠. 평소에는 세상 오만 것들에 다 제 느낌과 견해를 떠들어대는 녀석이 정작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문 채 그 지경까지 혼자 괴로워했다니. 그런 건 좀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에. 자, 요거 나와 원준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고도 속으면 안 된다. 이미 끝났어. 그리고 결말이야. 자, 나는 원준을 깊이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주고 몰랐던 것 안 알려준 게 자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진 않진 않나 이런 서운함 정도가 있었겠지. 갈등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둠 속을 향해 혼자 입을 삐죽거렸다. 하긴 이야기하겠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긴 했다. 어쩌면 원준도 그래서 걱정만 늘게 할까봐 말 안 했을 수도 있겠어요. 맛있는 거 사줄까? 아니 시원하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며 기분을 풀어주려 안간힘을 쓰게 했을 테지만 어젯밤 박광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단순히 위로 정도 해줄 수 있었을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구나. 시리에 빠진 연인을 달래는 방식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를 또 좋아하나 봐요.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나도 그냥 곁에서 위로해 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박광석 할아버지는 안필순 할머니에게 새로운 앵무새를 사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녀석은 틀림없이 재롱도 잘 떨고 말도 잘하는 녀석일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앵무새가 이런 앵무새였던 거예요. 그 재롱은 말자는 아닌가? 말 잘못했네요. 자, 그 재롱은 말자는 다른 계엄이고 그 목소리 말자는 다른 목소리일 테지. 아마 이런 앵무새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롱을 잘 떨어도 다른 재롱이고 말을 잘해도 다른 목소리일 거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녀석도 결국엔 쌍소리를 떠들어대는 버릇없는 앵무새인가 봐요. 이런 특징이 있었나 봐요. 자, 분명 그럴 거야. 멀리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도 그 앵무새하고 또 정을 들이면서 살겠지. 걱정거리 다 있겠지. 이런 거예요. 원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다 있고 일상으로 돌아서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멀리서부터 사르르 잠이 오고 있었다. 이거 왜 나왔어? 자, 뒤에 나오네. 볼게요. 자,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원준에게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왔다. 중요해요. 자,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 메시지 한 통, 나 복싱 관두기로 했다예요. 자,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은데도 복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꽃봉으로 바뀌고 터지면서 드디어 결심을 한 거예요. 복싱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사진은 원준의 오른손을 찍은 것이었다.
아직 끝에 시든 꽃봉오리들이 조금 달려있고 색깔이 군데군데 푸릇푸릇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즉 거의 다 나았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됐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 간단하게 보냈지만 정말 기뻐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드러낸다. 메시지 한 통 중요하겠네요. 갈등 해결을 의미한다 그래야지. 자, 됐죠? 이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문제 풀려 있나요? 풀어왔나요? 자, 10번까지 한번 지금 빠르게 푸세요. 뒤에 문제는 나중에 집에서 풀어오시고 지금 빨리 푸세요. 풀고 채점까지 하세요. 소영이는 다 풀면 말씀하세요. 답지까지 줬나요? 안 올까봐 답을 미리 줬나? 야, 너 그 책이 지난주에도 안 온 거 아니었니? 그랬어요? 응, 그래. 그래. 오늘 1-3 들어가 안 들어가야 돼 진짜? 들어가요? 그럼 자, 요거 멈추고